지금 자리 잘못 해석하면 또 물려서 개고생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더리움 자리 언제가 됐든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이 아니라 정말 지표를 통해서 매물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위에는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래로도 매물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위로 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내려간다면 어디서 받쳐질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위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반등세가 한 번은 크게 나왔다가 밀리는 구조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제가 일단 VP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얘 또 VP 지표로 얘기한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구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해당 구조였거든요. 자,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시나리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밀린다면 이 1940달러와 1970달러 박스로 압축이 될 수 있다. 왜냐? 거래가 비어있는 구간에 대한 그리고 이전 저점에 대한 이런 체크까지 나오면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POC가 내려갔어요. 이게 사람들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어 있던 그 가격대인데 이 구조가 내려갔으니까 결국에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시간 봉상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봉상에서는 반등이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더라도 1시간 봉상에서는 한 번은 튀어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분석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 시장 상황이 어땠을까요? 위에서는 강한 매물을 두들겨 맞았고 하단에서는 1900 초반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가운데 매물 공백 구간이죠. 제가 이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 한번 시원하게 올리긴 했지만 거래 공백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밀린다면 거래가 차 있는 구간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밀리면서 지금은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차트에서 POC가 이 구간에 있었죠. 2050달러가 강한 저항과 지지로 바뀌었었는데 도전조차 못하고 밑에서 거래가 쌓이니까 결국에 POC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래가 빈 구간들은 한번 올리게 되면 그냥 양봉 하나로도 뛰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때처럼 말이죠. 이때처럼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거래량 조건과 그리고 시장 심리 이런 게 뒤따라줘야 그나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매물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거래가 비어 있었던 구간을 다 이탈시키면서 밑에서 거래가 쌓이니까 매물벽이 그나마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구간 있죠. 1960달러와 1940달러 이 구간은 시장가 매도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 또는 이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 지금도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구간들은 결국에 속도감 있는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으로 버텨준다면 또다시 매수가 쌓이면서 매물벽이 딱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딱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하단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상황, 중단부 매물은 없는 상황이죠. 돌파 시에 속도감 있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대신에 상단에 매물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위에 또 매물벽이 지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넘는지가 단기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제가 조건을 말씀을 드리죠.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좀 써드리는데 많아봤자 세 가지긴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조건들을 잘 기억하세요. 이 조건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매매를 안 해요. 물론 지금의 비트코인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지만 이 타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렸죠. 자, 이번에 공유 드렸던 타점은 저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수익 챙기고 지금도 수익 중에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 롱관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영상이 1시간, 2시간 그 뒤에 가면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죠.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내려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본전에서 매도할 건데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요즘에는 긴박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빈번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영상과의 그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스터디방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100% 타점은 아니겠지만 제가 관점을 폐기할 때 또는 관점이 맞아 떨어질 때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뭐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리딩방 절대 아니고 뭐 돈 내고 가입하셔라 뭐 이런 것도 절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차트 보면서 어떻게 관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트레이딩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장사는 아니라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 2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뭐 3가지 시나리오를 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제 관점, 이 2가지 관점이 틀리게 된다면 제 관점은 폐기하고 다시 아래에서 또는 위로 올라올 때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갈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은 그 관점이 변하기가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은 내려오면 내 관점 틀렸다. 올라가면 내 관점 맞았으니까 밑에도 다시 봐보자.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등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 1번이 강한 반등이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조건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건이 안 따라오면 저도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조건들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위에 있는 매물대가 존재하죠. 게다가 PUC도 딱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은 애매해요. 또다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려간다면 이거는 또 물려서 개고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막 곧바로 잡기보다는 차라리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1980달러와 2000달러 그 수준을 얼마나 빠르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1980달러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딱 마감할 때 거래량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뭐 정말 긍정적인 사고긴 하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이 이상까지는 거래량이 받쳐줘야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점 위로 올라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매물을 좀 먹어가는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냥 찔끔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매도가 안 나와서 그냥 올라가는 것뿐이지 매도가 나오는 순간 또다시 그냥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VP 구조상에서는 빈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 이 구간에서 2000달러 딱 넘어서는 순간에는 거래가 상당히 비어있기 때문에 이전 고가 라인 때까지도 그냥 단숨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기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봐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속도가 붙으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POC도 넘는 거니까 해당 구간 여기 보이시죠? 해당 구간에 한번 크게 들어 올리고 밀리기 전에 이런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한 번에 넘더라도 결국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양봉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겠죠. 대신에 이거 POC도 버텨야 되고 거래량 조건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단기적인 숏 청산 랠리고 그리고 물려있던 사람들에 대한 단순히 정리 반등으로도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2000달러도 못 넘고 1980달러도 못 넘는다면 지금 PUC를 계속해서 건들고는 있었지만 내려왔죠. 그러면서 또다시 밑으로 빠진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매도세만 나온다면 결국에 계속 밀리는 구조가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920달러. 자, 여기 보이시죠? 해당 구간이 거래가 살짝 비어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래가
조금씩 약해졌던 매물이 조금씩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살짝 없는 이 구간 밑에까지 한 번에 음봉으로 뺐다가 아래 꼬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이때 그냥 또다시 음봉이 길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런 아래 꼬리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가늠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920달러, 1900달러 이 수준만 버텨준다면 근데 이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고점, 이 우측 어깨가 살짝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딱 저점을 찍을 때에는 우측 어깨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그나마 올라갈 수 있으니까 1920달러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버티는지 보고 들어가도 좋겠지만 이 1920달러 위에서 버틴다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조건이 좀 필요하겠죠. 우측 어깨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패턴이 무조건 맞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쌍바닥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1920달러 이상에서 버틴다면 저도 이더리움은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구간을 좀 버텨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세는 꼭 받쳐줘야 됩니다. 매수세 안 받쳐주면 또다시 밀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점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 정말 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현물을 매매할 때는 저점을 좀 예상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담죠. 게다가 선물 매매할 때에도 저점에서 담으려다가 뚝배기 깨지고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온다면 그 구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버틸 자리에서 버티는지 그런 걸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점만 확인하셔야 돼요. 관점 보시고 정말 1920달러를 버틴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 이탈되고 올라오고 이탈되고 올라오면 이때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탈되기 전부터 들어가신다면 그건 제 조건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중간에 물리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또 막히고 내려가면 또다시 거래가 빈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음봉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이런 구간은 오히려 애매하니까 들어가지 마시라는 소리고 확인되는 자리만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들은 정말 큰 그림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구조에서 여기 버텨보자. 근데 이게 영상이 딱 업로드가 되고 나서 갑자기 괴리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구조적인 상황들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나도 한계가 커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눌림목 구간을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거래량 조건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거래량 조건이 뒤따라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손실을 보신다면 저만 또 욕먹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 방에서는 제 관점을 폐기하고 어디서 제 관점을 폐기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제 관점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보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딩방도 절대 아니고 돈 내고 들어오셔라 이런 것도 절대 아니죠. 단순히 제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관점은 어떻게 보는지 이것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이름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뭐 확신까진 아니더라도 확률이 높은 자리까진 기다리자는 거예요. 제가 뭐 애매하게 말씀드린다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확인할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신다면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는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뭐 아까 좋아요 안 눌러주셨던 분들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시기 위해서 구독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